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우리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을 찾게 되죠. 간단한 약이나 주사를 맞고 치료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술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러한 상해나 질병으로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어떤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보험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시거나 보험과 관련된 질문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상담 요청하실 수 있거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상해와 질병의 위험,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맹충호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계속 강추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위가 지속되다 보니까 어디가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몸이 아플 때면 한 번씩 생각나는 게 내 보험은 어떻게 돼 있고 내가 병원에 가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보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요, 내 보험이 위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증권들을 한번 꺼내서 한번 보세요. 쫙 나열을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숫자가 많이 써 있고요, 뭐라고 글자가 많이 써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받는지를 살펴보려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서 작성 한번 해보시면, 아,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살짝 언급해 드릴게요. 상해하고 질병하고 일단 구분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도 만약에 내일 끝난다라면 내일 모레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고민스러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사망으로 보면 내가 100세까지는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집중적으로 내가 위험 기간 동안에 보장을 받는다라면 그 기간은 또 언제가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항목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인지 3% 이상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 개의 증권을 합해서 봤더니 골절 진단비는 내가 얼마가 되는지 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합해서 보니까 8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골절 진단으로 내가 병원에 갔으면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질병도 마찬가지인데요. 질병 부분은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 이제 조금 구분했을 필요는 있습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100세 이상 종신토록 사망보장을 해줄 거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 사망은 80세가 최고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80세 이후에는 질병 사망에 대한 보장은 되지 않을 거고요. 나머지 질병 진단비나 수술비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데, 일단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내가 있는 보험,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비. 근데 재진단암은 없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자, 뇌혈관 진단비는 과연 있는지, 아니면 CI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CI에 대한 보험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옆에 그 숫자도 한번 기입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은 셀프로, 요즘에 셀프 시대잖아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내가 계속 유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병원에 가면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급여, 비급여를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실손의료비 우리가 많이 가입해 있잖아요.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상해 얼마 돼 있는지 현재 표준화 실손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에 통원 30만 원입니다. 근데 오래전에 이미 조금 더 한도가 많은 것을 표준화 실손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병 같은 경우에 최고 1억까지 입원비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통원비 같은 경우는 50만 원일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입원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입원 일당을 얼마를 받는지 체크해 보시고, 수술비, 일단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진단을 받고 뭔가 발생이 됐을 때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수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해나 질병 수술비가 얼마씩 해당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중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가족이나 일상배상책임보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운전자 보험을 많이 가입됐다면, 내가 운전을 한다라면, 그리고 운전이 생업이신 분들은 조금 더 운전자 보험에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화재 소식 많이 듣고 있죠. 그 화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지진으로 인해서 손해도 많이 봤었죠. 지진담보는 혹시 내가 화재보험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자, 병원에 가면 우리가 치료받을 때 가장 많은 금액이 써 있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만약에 진료비일까요? 수술비일까요? 수술비 항목이 가장 많은 급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야기할 거는요, 이 수술급여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가 걱정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수술비가 아닌가 생각 들어서요, 수술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수술비를 그래서 왜 준비해야 하냐면요, 일단 실손의료비 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손의료비가요 100세까지 일단 돈을 내야 됩니다. 80세, 90세가 돼서도 돈을 일단 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얼마가 오를지를 모릅니다. 왜? 갱신형입니다. 자, 얼마가 오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르는 보험료를 100세까지 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가 만약에 없다라면 내가 대안할 수 있는 수술비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요즘에는 고령자가 수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고령자의 수술이 증가하고 있고요. 생활질환뿐만 아니라 중대한 질환에 대한 수술도 지금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된다 하면 점점점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수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저렴한 보험료로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면 나중에 고령화가 돼서 노인 됐을 때도 수술에 대한 걱정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얼마나 많은지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초고령화 수술이 계속 급증하고 있답니다. 초고령화는요, 85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0세도 아니고요, 70세도 아니고요, 85세 이상 수술도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80세 이상의 또 다빈도 수술을 한번 봤더니요, 1인에 일단 백내장입니다. 그리고요, 척추, 무릎 인공관절 이런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백내장, 척추, 무릎관절. 지금 나한테 해당되지 않을까요? 저희 부모님한테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런 수술. 만약에 수술비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눈이 나빠서 어두침침한 것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척추나 무릎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술을 하면요, 허리 피고요, 당당하게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안 하는 것보다는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건강만 허락한다라면, 그리고 수술할 자금만 있다라면 오히려 이러한 다빈도 수술은 하는 것이 지금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마만큼 또 연세 드신 분이 수술을 성공했는지를 봤더니요, 106세 할머니가요, 대장암 수술을 성공을 했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100세 시대에 수술을 하는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 신문 타이틀에요. 100세 암 수술도 이제 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처럼 중대한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100세 시대에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다빈도 수술, 내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오히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수술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증권에 있는 수술비 그러면 얼마나 해당되는지를 한번 제가 잠깐 짚어볼게요. 보면 7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질병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4대로 넘어가면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그리고 16대로 가면 관절염 같은, 18대로 가면 편도염이나 축농증처럼 생활 질환에 관련된 수술들이 점점 많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포함이 되는 30대나 34대 수술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비들을 예전에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또한 부족한 부분들, 생활 질환에 대한 수술비들을 차분하게 또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증권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얼마나 담겼는지를 봤더니요. 상해 부분도 있고요. 질병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글씨도 너무 많고요. 옆에 있는 숫자들도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장되는지도 한번 볼 필요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볼게요. 고혈압, 당뇨, 우리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으신가요?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할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해당되는 항목들에 의해서 590만 원씩을 수술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흔한 수술을 조금 더 볼까요? 앞에서 봤던 거 백내장, 녹내장. 녹내장 수술을 하면 350만 원이에요. 근데 한쪽당 350만 원이니까 양쪽을 수술을 할 경우에는 700만 원이 되겠죠. 관절염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경우도 요즘 많기 때문에 170만 원입니다. 한쪽 할 경우에. 그러면 양쪽에 할 경우에는 300만 원이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수술비는요, 내가 한 가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항목들에 의해서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들이 해당되는지 체크를 한번 잘 해보실 필요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예시를 한 부분들에 대한 보험료도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기준 시점이고요. 30년 동안 보험료를 내시고 나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그런 보험료 기준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쫙 봐도요, 50대까지 봐도 3만 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험률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남성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나 20대부터 50대까지 4만 원대를 넘지 않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40대부터 위험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남성은 50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40대, 50대 이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 내가 건강하다면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맹충호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85세 이상 초고령자의 수술이 점차 늘고 있고 성공 확률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지요. 자,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수술비 보장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예전에 들어있는 보험이 네. 좀 시간이 나서 한번 읽어보니까 예, 갱신이라고 쓰여있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놔둬야 되는지 올해 또 갱신이 되는 해인데 네. 이대로 좀 놔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새로 이거를 좀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으네요. 아,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말씀하신 보험 한 건 있으세요? 아니면 그거 말고 또 다른 보험도 있으세요? 한 건 있어요. 아,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보험 증권을 좀 봤는데요. 2012년도에 가입하신 삼성생명의 통합 유니버셜 종신보험, 이거 맞으신가요? 보험명이? 네, 그거 맞아요. 예, 여기에 특약으로 갱신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53세. 53세시고 병원 자주 가세요? 병원은 뭐 그렇게 간 거는 없어요. 그러세요? 건강하신 편이신가요? 네네. 예, 50대 여성분들은 어떤 보장이 있어야 좋을지를 좀 집중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안수현 전문가 연락 갈 수 있게 저희가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볼게요. 50대 여성분께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로 연락이 되셨습니다. 보험이 한 건 있으신데 올해 또 갱신이 되신다고요? 갱신되는 항목이 많아서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50대 여성분께 꼭 필요한 보장은 무엇일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증권 좀 봤는데요.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님께서는 이 보험이 종신보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실손보장이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손 보장 있는 보험. 아, 실손보험이요? 네. 네. 이 제목에서 보면 이 보험은 통합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네. 네, 종신보험은 보통 이제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인데요. 주계약이 2천만 원이라서 사망에 대한 보장은 2천만 원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시청자님께서 그 사망에 대한 보장으로 이 보험을 준비하셨다면 약간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실손보험 쪽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셨다면 보장 내용은 뭐 실손보험도 있고 또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관련돼서 이런 주요 진단금도 잘 준비는 하셨는데요. 네. 실손보험이 준비하고자 이 사망보험이 주계약이 2천만 원이 이제 준비 가치를 하셔야지만 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보장이 종신보험이다 보니 사망이 종신이잖아요. 기간에 네. 정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납입보험료가 한 13만 원 정도 되시는데 한 네. 4만 원 넘게가 이제 보장이 이제 사망보험금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준비해 주셨을 때 보면 그 실손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진단금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준비를 하시려고 보니 보험료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특약 부분이 다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이게 보험료가 이제 20년 납에 이제 100세, 아니 종신인데 특약은 모든 게 80세이기 때문에 만약 종신에 대한 부분을 보험료를 다 납입을 하셔도 이 특약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자님께서 3년마다 오르는 보험료를 계속 감수하면서 이 보험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가입 당시에는 지금 보험료가 한 13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혹시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납입을 하셨나요? 15만 원 되었어요. 15만 원 정도요? 네. 아, 지금 2012년이라서 2018년 올해에 또 아마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에요. 네, 네. 예, 지금이 한 15만 원 정도시면 아마 올해 그 갱신되면은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 보험료는 부담 없으신가요? 아유, 부담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지금 53세신데 계속 3년
해마다 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를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갖고 가기에는 이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리모델링 포인트는요.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는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집을 예로 들으면 만약 저희가 집을 새로 이제 준비하고 싶을 때 큰 틀은 가만히 놔두면서 부족한 부분만 다시 채우는 방법이 있고요. 아, 이 집은 정말 못 쓰겠다 싶으면 다시 허물고 새로 짓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시청자님 보험은 기본 틀에다가 다시 준비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보험사 중에서는 서로 앞다투어서 저해지 상품이라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저해지 상품은 뭐냐면은 납입하는 중간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또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3대 진단에 혹시 발병이 되시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저해지 보험으로 진단금을 준비하시고요. 네. 진단금은 한 번 받으면 없어지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통합상품에 실손 부위하고 또 휴유장애나 이런 여자들이 많이 발병할 수 있는 생식기 암 쪽으로 또 준비하시고 보험에 준비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손보험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 3대 진단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금 준비하셔야 되고요. 진단금은 한 번 받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혹시 수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같이 준비하시고요. 만약 병에 걸렸어요. 아니면 다쳤어요. 내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휴유장애를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올해 4월에는 12년 만에 휴유장애 분류표가 변경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이제 준비를 하신다면 여자의 경우 특히나 남자에 비해서 가사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가 많이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길 가다 봐도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같이 날씨 추운 날 꽁꽁거리고 손 갖고 다니다가 딱 넘어지면 엉덩이에 금이 갈 수도 있어요. 금이 가면 5대 골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보장으로 통합보험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네.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 틀은 다 갖췄어요. 하지만 보장이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만족스럽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보장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여기다가 약간만 보태시면 지금 53세이시기 때문에 갱신되는 상품 중에서 최대의 갱신이 20년 갱신입니다. 그럼 20년 동안은 기간의 정함은 있지만 보장의 크기를 넓히는 측면에서는 한 3만 원 정도면 뇌혈관, 허혈성 보장의 아까 범위 지금 갖고 계신 그 보험에는 뇌출혈이기 때문에 확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뇌혈관, 허혈성을 준비하시면 거의 99%, 100%에 가까운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장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지금 갱신의 3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 보장을 100세 만기로 비갱신으로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요 진단금인 암,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또 급성심근경색 이거에 따른 수술비 준비하시고 또 휴유장애도 중요하지만 또 네 번째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번째로 준비해야 될 보험은 만약 제가 남한테 타인한테 재물이나 대인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가 사람한테 손해를 하면 돈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배상 책임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적당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의 특성을 잘 이제 보험의 종류별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거를 장점만을 좀 저해지 상품이나 아니면 납입 면제가 좋은 상품 이런 거를 좀 골고루 준비하시면 시청자님께서 지금 앞으로 살아가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요? 이거 다 해보면은요, 한 16만 원 좀 넘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이거를 지금 갖고 계시는 보험을 갱신되는 걸 생각하시면 앞으로 안 오를 보험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시청자님 어떻게 좀 네, 도움이 네. 되셨습니까?
네. 예, 기존에 갖고 계신 보험이 갱신형이어서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안수현 전문가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네. 생각해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758님께서 적으셨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4년 전에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담보 가입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적으셨고요. 양수경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아, 네. 예. 좀 안타깝지만 질병 후유장애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아, 예. 이미 4년 전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차라리 수술을 받았으면 오히려 인수하는 회사도 있었을 텐데 이분은 지금 현재 통원 중이고 그때 진단만 받으신 거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 이 담보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예. 그 대신 예. 상해 후유장애 쪽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인수 가능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허리 관련된 질병인 거죠. 예. 그래도 수술 안 받고 통원 치료를 통해서 완쾌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안수현 전문가께 또 여쭤볼 텐데 6329님께서 문자 남기셨거든요.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잇몸이 안 좋아서 치아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떤 회사가 유리합니까? 라고 적으셨네요. 전문가님. 네, 요즘 그 치아보험 문의가 되게 많이 있으신데요. 지금 잇몸이 만약 시청자님께서 잇몸이 안 좋으시면은요, 언젠가는 이 잇몸이 안 좋으면 그 치아까지 흔들리기 때문에 네. 풍치로 인해서 치아를 발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 만약 그 치아가 아니고 잇몸이 더 이제 안 좋아서 치료를 받고 싶으시다 하면 또 그 치아가 만약 때우거나 아니면 씌우거나 이런 거를 더 많이 받고 싶다 하면은 이쪽으로 많이 보장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치아가 너무 흔들려서 다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보장이 좋은 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단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 치아보험은 비갱신이 없고 다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년 갱신, 10년 갱신, 지금은 최대 20년 갱신까지 나와 있는데, 네. 예, 저도 임플란트를 2개 했습니다. 근데 그 임플란트를 3개만 해주는 회사가 있고, 임플란트를 무제한으로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직접 임플란트를 해보니까, 사실 1년에 3개 이상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장을 어떤 보장이 나은지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 보장도 중요하지만 이 갱신이 10년 갱신이냐 20년 갱신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치아보험을 2개가 있는데 네. 제가 직접 해보니까 더 하고 싶습니다. 예. 보험을 더 들고 싶다고요? 네. 그런데 예. 이미 치료력이 있기 때문에 가입이 힘들어요. 예,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아보험 얘기를 하면 나 이 괜찮은데 아플 때는 가입할 수가 없어요. 치아보험은.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반드시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가족력이 있어서 또 잇몸이 좋지 않아서 고민이시라면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저 이번에 2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보험은 들어놨는데 네. 보험에 대해서 내가 들어놓은 보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예. 예,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시청자님,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57세요. 57 되셨고,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봤는데요. 이미 네. 완납이 되신 보험이 2건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예. 삼성생명 뉴 여성시대 건강보험, 이거 2000년도 가입하셔서 완납이 되셨고, 교보생명 비너스 암보험도 역시 완납이시고, MG손해보험의 그린라이프 원더풀 보험만 지금 보험료로 5만원대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시청자님 건강하신 편이세요? 예, 대체로 건강하세요? 혹시 드시고 계신 약은요, 있으세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 있어서 예. 그 약 먹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그래도 보험을 이렇게 오래전에 가입하셔서 유지를 잘 하셨기 때문에 예, 아마 전문가께서 기분 좋은 진단을 내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래전에 가입했기 때문에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좀 봐드릴게요.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57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가입된 보험 보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셔서 저희가 좀 봐드릴 거고요. 또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 관련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수경 전문가님 얘기 나눠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안녕하세요. 많이 춥죠?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증권 잘 받아보았습니다. 네. 우선 납입이 다 이렇게 종료가 되셔서 MG 손해보험 실비만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시는 중이네요. 예, 예. 삼성생명 뉴 여성시대 건강보험은 납입이 일단 끝났는데 이건 좀 유명한 보험이죠. 네, 암 2천에 여성 특정암 2천, 그다음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2천, 수술 시 500만 원, 입원금 4만 원 해서 여성시대 건강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여성들의 질병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치료해주는 굉장히 좋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네. 지금 현재 특정암에 2천인 것은 여성들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유방, 난소, 자궁, 암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 특정암은 그리고 일반암은 2천이시고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시고 수술비가 5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술비는 여성 특정암, 그다음에 뇌질환, 심질환, 그다음에 여성 만성질환, 그다음에 골절, 골다공증, 그다음에 부인과 질환 요렇게 특정된 이 수술 시에 그것도 입원을 동반한 이렇게 수술 시에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번에 무릎 그렇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예, 예. 요렇게 여기에서 어떻게 혜택을 보셨겠네요? 예, 예. 그 500만 원 나왔어요. 아우. 그래 되게 보험을 잘 가입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 그리고 MG 손해보험 그린라이프 원더풀 보험은 2008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실비가 3천만 원, 의료비 3천만 원 100% 보장에 통원 10만 원으로 5년 만기 5년 갱신으로 이 실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손보험은. 나머지 근데 특약 실비보험이 5년마다 올라가는데 이번에 네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100% 올라갔어요. 5만 4천 원에다가 10만 7천 원으로 1월 달부터 올라간다고 돼 있어서 이거를 유지해야 될지 그리고 이게 80세까지라 네네. 이게 그 100세까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갈아타야 될지 유지해야 될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네, 그렇게 그것도 문제예요. 네네. 고민하셨군요. 2008년도에 가입을 1월 18일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번에가 10년째 되는 거예요. 딱 이번에가 18년이니까. 그래서 지금 한 10만 원 정도 오르셨다는 거죠. 2배가. 예. 그러면 지금 실손보험은 이렇게 갱신되는 부분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갔는데 네네. 그 올라간 부분이 적립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적립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장으로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보장만 받으시는 거지 결코 적립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MG 손해보험 이 그린라이프 보험도 살펴보면 적립금은 거의 없고요. 실손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나이가 지금 57세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퇴행성 관절염 수술을 몇 년 전에 받으셨어요? 실례지만 4년 전에? 4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은 좀 이렇게 기왕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57세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60세에 가깝게 보험료도 많이 되어 있고 올라가 있고 지금 5년 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천만 원에 100% 받으시니까 차라리 조금 오르더라도 지금 아까 저희가 수술비 플랜을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술비 플랜 같은 거를 준비를 하셔서 이거에 대체를 하실 수 있는 보험을 골라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그린라이프 원더풀 보험은 이 실비는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두 번
두 번 100% 갱신되고 보장받는 거라. 예. 두 번 갱신된 거라서. 근데 회사마다 1년마다 갱신되는 게 있고 3년마다 갱신되는 게 있고 5년마다 갱신되는 게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10년째 이제 됐는데 이렇게 갱신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폭이 좀 커 보일 수는 있겠지만 잠식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미 올라와 있는 거니까 지금 뭐 회사마다 거의 1년에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알 수 없지만 20% 정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건 있고 그다음에 뭐 고객님의 나이, 위험률, 그다음에 보험료 지급 이런 사항들을 봐서 어떻게 올리는 거는 저희들도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있고 고민이 되시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보험이 80세 만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80세 이후에 제가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시청자님 잘 보셨네요. 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시청자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얘가 80세까지 만기이기 때문에 이 실손도 같이 80세까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보장이. 그리고 위에 삼성시대 뉴 건강보험도 납입은 끝났지만 얘도 보장 기간이 80세까지고. 우리 시청자님이 내일 모레 60이 되시면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100세까지 사셔야 되는데 얘가 벌써 80세까지 내일 모레 종료가 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집니다. 네. 교보생명의 비너스 암보험 이것도 특정암 2,000에 일반암 1,00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암보험만 이렇게 가입을 하신 건데 전체적으로 일반암으로는 3,000밖에 되지 않아요. 80세까지. 그리고 특정암으로 이렇게 구분이 두 개가 다 되어 있으셔서 조금 더 보완을 하시는 방법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너스 암보험에도 암 수술비만 300에서 600 이렇게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제가 위에서도 특화된 그 수술비만 지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될 수 있는 수술비 보완도 조금 필요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80세까지 되기 때문에 100세까지 좀 연장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이런 통합보험,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어차피 지금 보험료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5만 2천 원인데 이제 갱신이 되셔서 10만 원대로만 요것만 불입을 하시면 지금 10만 원대만 불입을 하시고 계신 건데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3대 진단금, 암, 그다음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을 100세까지 보장받는 걸로 해서 2천만 원. 그다음에 수술비는 계속 첫날부터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어떤 특정된 부분만 아니라 최소한의 작은 거는 용종을 떼어내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수술비로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한 12만 원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합쳐도 27만 원 정도 이렇게 되시는 건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100세까지도 보완을 하시고 진단비도 일반적인 진단비를 더 추가를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수술비도 이것저것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수술비로 이렇게 연장을 해 보았는데 우리 시청자님 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실비에서도 보장받고 새로 든 거에서도 보장받고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존의 보험은 80세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0세까지도 더 이 저해지 통합보험은 100세까지 다시 연장을 해주는데요. 80세까지는 중복으로 계속되는 거죠. 양수경 전문가님, 지금 말씀하신 그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한 12만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를 저해지 환급형으로 돌리면 보험료가 조금 더 싸질 수 있을까요? 이거 저해지 환급. 그런가요? 지금 연세가 있으셔서 이렇게 플랜을 짜주신 거군요. 예, 시청자님. 혹시 보험료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으신가요? 좀 빠듯하죠. 빠듯하시죠. 그런데 이제 보장이 80세 만기셔서 지금 뭐 100세, 120세 산다고 하니까 아마 나중에 되면 더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책정이 되실 수 있거든요.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플랜을 짜 드렸는데 고민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 또 풀어드릴게요. 다음 분들이 대기하고 계셔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볼게요. 4088님께서 남기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60세가 넘었는데 보험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실비는 계속 오르는데 그래도 준비하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안수현 전문가님.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그거는 왜 드시나요? 혹시나 운전하다가 위험할까봐 드시잖아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하실 수만 있으면 그 나이에 상관없이 꼭 실비는 준비하셔야 되는 필수 항목이고요. 단 나이가 많으신 60세 이상 분들은 만약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약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심사를 이제 하면 할증 보험료라고 해서 이제 약 안 드시는 분들에 비하면 이제 보험료가 약간 다소 높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실비를 할증돼서 준비를 하시냐 아니면 그것도 너무 올라가는 게 부담이스럽다 그러시면 뇌졸중 가능하십니다. 예. 뇌졸중, 암, 급성 심근경색 이런 3대 진단금하고 수술비는 꼭 갖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마 건강하셔서 여태까지 보험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이가 들면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문자 볼게요. 7767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함께 읽어보시죠. 아들이 폭행을 당해서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실손 의료비 보장 가능합니까? 라고 적으셨네요. 양수균 전문가님. 예. 예. 이 폭행에 대해서 이게 원래는 면책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의견이 많이 분분한데요. 예. 일방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피해자라는 100% 피해자라는 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에서 비급여 부분이면 이런 게 입증이 된다면 앞에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실비는 가능하고요. 비급여로 보상을 받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얘는 40%까지 이렇게 보장을 해줍니다. 네. 잘 합의를 보셔서 해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치료가 우선이실 것 같은데 잘 회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예, 저희 엄마 보험 문의 좀 드리려고요. 예, 엄마가 예.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시는데요. 예. 제가 열어보니까 증권에 무슨 큰 혜택은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어머니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올해 67세 되셨어요. 예, 또 말씀하실 내용은요? 네,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어떤 약 드세요? 고혈압도 좀 있으시고 예. 고지혈 약을 아. 한 2년 전부터는 드시고 계세요. 예. 보험이 또 이게 지금 혜택이 없는데 다른 보험은 또 어떻게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입이 되는 보험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아, 그러셨어요? 저희 전문가 네. 연결해드릴 텐데 보험명만 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2005년도에 삼성생명에서 종신보험 드셨고 2007년도에 삼성생명에서 역시 무배당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예, 이렇게 두 건 있으시고요. 저희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보험 문의하셨는데요. 올해 67세라고 하셨고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고지혈증 약을 2년 전부터 드시고 계셨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보내주신 증권 제가 한번 보험료를 봤습니다. 네. 삼성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15년 납을 총 납입 보험료가 2,502만 원 정도 되시고요. 네. 그리고 무배당 리빙케어 종신보험은 총 납입을 다 하신다면 2,067만 3천 원. 예, 이렇게 되시는데, 보장 내용을 한번 보니까, 그 유니버설 종신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에 대해서 2,500만 원 보장 받으시는 거고, 또 암 진단 시 2,000만 원. 뭐, 이게 다예요. 예. 그러니까 암이 걸렸을 경우에 이제 2,000만 원 받으시는 거랑, 혹시 보험기간 안에 사망하시면 내보험료보다는 적게 이제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가성비로 봤을 때는
이거를 만약 저축하고 만약 그 사망보험금을 하면 약간의 그 특약으로 암만 더 받는 그 개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또 무배당 리빙케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정도 내시고 사망 2천에 대한 보장 받고 이게 CI 보험이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을 할 경우에만 미리 선금을 받는 거라서 실제적으로 이제 약을 드시기 때문에 이 가입 당시에는 혹시 약은 안 드셨나요, 어머니께서? 네, 그때는 건강하셨죠? 네, 만약 이 안에 실손보험이 있다면 이 보험은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유지를 하셔야 되지만 실손보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리하고 새로 준비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총 납입보험료가 한 2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어떤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냐면 아직은 70세 이전이시기 때문에 고혈압하고 고지혈을 지금 약을 드시면 제일 위험한 질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나요, 시청자님? 당뇨 이런 건가요? 예, 당뇨도 해당이 되고요. 제일 위험한 건 그렇죠. 뇌 쪽에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뇌 경색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위험한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그 보장에는 뇌경색이 만약 발병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70세 이전이시기 때문에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3대 진단금 좁게라도 이제 1,000만 원씩이라도 준비하시고요. 또 이거와 또 같이 또 한 번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까 맹충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술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뇌 쪽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 쪽으로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67세시면 지금 이제 경제 활동은 거의 안 하시잖아요. 집에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죠. 네. 그러시면, 가끔 이제 집에 계시다가 딱 나가셨는데 그날 너무 날씨가 추웠어요. 빙판길 걷다가 딱 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엉덩이 뼈에 금이 간다던가 아니면 이러면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엉덩이뿐만 아니고요. 고관절이 이제 어긋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고관절 같은 경우는 휴유장애 30%에 해당됩니다. 만약 시청자님이 1억을 준비하셨다면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보장이 없다면 보장을 못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진단금 1,000만 원씩 정도 준비하시고 휴유장애를 한 1억 정도 지금 아직은 기회가 있으시니까 휴유장애 1억 준비하시고 상해 관련해서 그런 담보를 좀 보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수술비를 받으시는 게 다 하면 합계보험료가 대략적으로 한 11만 원 좀 넘어요. 그러시면 지금 납입하시는 내려가네요. 보험료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보장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보장은 좋아지고 잉여자금이 한 반 정도 남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시면 시청자님이 지금 남은 돈으로 어떤 걸 하시냐면요. 지금 연금 받으실 나이에요, 사실. 하지만 100세 시대면 아직 10년 정도 한 10만 원이나 요 정도 돈을 납입을 하시고 80세 이후의 보장을 여유롭게 보강하시는 게 참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께서 어머니께 한번 건의 한번 해보시고요. 잘 고민하셔가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기까지만 상담할 거고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또 연락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방송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이건 무료 문자 번호인데 보다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